자, 삼각비의 활용 연습 문제 풀이를 우리 해봅시다. 자, 요거는 그 기차 맞게 탔는지 보는 거죠.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해볼게요. C에서 사인 A 열차를 타면 A에 도착한다. 자, 이거 우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그려도 좀 되겠지? 이렇게 말이야. 그 머릿속 안에서 좀 공간 그 지각력을 갖고서 이렇게. 자, 그럼 C가 여기고, 여러분 잘 보세요. 각도 C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스몰 C거든? 각도 B가 바라보는 게 이런 걸 이제 대변, 그 상대하는 변이라고 해서 대변, 이걸 대각, B에 대한 대변, 스몰 B에 대한 대각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아무렇게나 표시한 게 아니라 이렇게 C에서 사인 A를 하게 되면은 어디에 도착하죠? A에 도착하는 거 맞죠? 공감하실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판단해 보시면 요거 많이 한 거니까 빨리빨리 봐보면은 C에서 사인 B를 하면 요 그림 쓰면 되겠네요. 사인 B를 하면 B에 도착하는 거 맞고요. 자, A 탄젠트 B. 요렇게 가는 거니까 B에 도착하는 것도 맞죠? 그 다음에 C에서 탄젠트 A를 하면 A에 도착한다. 자, 요게 B로 바뀌어야 되죠? B에서 탄젠트 A를 해야 A로 가는 거죠? 이렇게 기차 타는 거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 난이도는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2번. 나무가 이렇게 모가지가 부러져서 쓰러졌대. 근데 그 원래 나무의 높이를 구하래요. 그럼 이 빗변의 길이하고 높이를 합하면 되겠죠? 근데 30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각도네. 그쵸? 자, 요 녀석이 차지하는 비율, 우리 비례식 연습해 볼게요, 요걸로는. 자, 동은아, 이 15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이죠? 30도일 때? 루트 3이죠. 예. 멈칫거리시면 안 되는데. 자, 루트 3입니다. 이것도 좀 감싸야겠다. 자, 루트 3인데요. 자, 루트 3이 가지고 있는 실제 길이가 15래.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비율은 몇일까? 알아야. 1이고, 여기는요? 2죠.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그래서 15가 가지고 있는 비율인 루트 3을 취소시킨 다음에 내가 1을 곱하게 되면 1을 곱하게 되면 요 녀석의 길이가 나오고 2를 곱하게 되면 저 녀석의 길이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유리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얘를 3 곱하기 5로 생각을 하면 음, 하나가 약분된다고 했죠? 5루트 3. 여기가 5루트 3. 어, 여기가 10루트 3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 15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입체 도형의 상황이 그려져 있네. 자, 이렇게. 음. 산 CH의 높이를 구하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200에서 기차를 타갖고 AH 도착을 한 다음에 AH에서 기차를 타서 CH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200m에서 시작을 할 거야. 되게 안 좋다, 이거. 음, 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막 지금 급하게 카톡을 보내고 있네요. 자, 볼게요. 그럼 200에서 이 열차 타는 거를, 현민이가 한번 해볼까? AH에 가려면 무슨 열차를 타야 되니? 네? 비사인? 어, 지금 뭔가 다른 그림에 헷갈린 것 같은데. 자, 준영이한테 다시 물어볼게. 무슨 열차를 타야 되죠? 그러니까 사인 B는 맞는데 우리 여기 주어진 각도를 활용을 해보자. 주어진 각도. 예. 그럼요? 네, 코사인 30도. 자, 그 다음 열차를 현빈이가 다시 한번 타볼까? 자, 그래서 여기 AH 도착했어. 그거 가지고 CH 가려면 무슨 열차 타야 되죠? 탄젠트 몇 도? 각도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돼. 탄젠트 열차가 3개나 되거든요. 오케이.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1이고. 자, 동훈아 이거 몇이지?
자, 우리 삼각비 아직 못 외웠죠? 자, 그거, 잠깐, 그거는 지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요거 1이고요. 요거 2분의 12, 3이거든요. 그래서 100루트 3 해갖고 답이 3번이야. 자, 여러분 삼각비 표 아직 못 외우시나요? 저거를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자, 지금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빈종이 3번입니다. 3번, 5번 나왔고요. 4번 보시죠. 자, AC 길이를 구하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도형이 많이 나오는 단원인데 도형에서는 그 보조선을 잘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선이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주어진 거 말고 내가 문제 푸는 걸 용이하기 위해서 그리는 선을 보조선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 좋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는데 이 45도,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특성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4고 여기가 4죠? 여기가 2겠죠? 어.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 나오겠죠? 자, 2하고 4가 숫자가 별로 크진 않지만 더 쉽게 하는 방법. 1대 2죠. 이 녀석의 비율이 루트 5죠. 비례 상수가 몇이죠? 동훈아? 비율이 1대 2인데 실제 값은 2죠. 비례 상수가 몇이야? 비례 상수란 말 잘 모르나? 자, 내가 돈이 500만 원이 있고 동훈이 너가 1000만 원이 있어. 우리 둘 사이의 그 가진 돈의 비율을 1대 2라고 부르거든? 근데 실제 돈은 500만 원, 1000만 원이잖아. B는 실제 값이 아니란 말이야. 비율을 실제 값으로 되게끔 곱해주는 숫자를 비례상수라고 그래. 몇을 곱했어요? 500을 곱했죠. 자, 여기서 비례상수가 몇이죠?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곱해주면 2루트 5 이렇게. 근데 피타고라스를 쓰는데 숫자가 비례식 관계가 보이는데 너무 커.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기가 진짜 싫어. 그때 저렇게 비례식으로 하신 다음에 비례상수만 곱해주시면 계산이 훨씬 편해요. 자, 4번이었고요. 5번 보시죠. 자, AC 사이 거리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보조선 잘 긋는 문제예요. 자, 보조선 어떻게 그으면 좋을까? 자, 이렇게 그을까요?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 95도 생기는데 우리가 95도에 대한 정보 전혀 모르죠. 자, 어떻게 그을까요? 보이시는 분. 어디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힌트는 여기 45도라는 점이죠. 자, 그냥 할게. 이렇게 수선을 그으시면 되죠. 그러면은 얘가 45도니까 얘도 강제로 45도가 되고 여기 60도가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각도 다 나왔죠. 약간 볼게. 여기가 비율 루트 2짜리니까 3 루트 2에요 여기가 3 루트 2, 3 루트 2. 그럼 이 녀석은 루트 3을 곱하면 되는 거죠. 3 루트 2에다가 3 루트 6이에요. 그래서 AC의 길이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6번 보겠습니다. AH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요거는 좀 많이 나온 거죠. 자, 요거를 내가 H라고 해볼게.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자, 내가 4라는 길이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CH로 가기 위해서는 H에서 열차를 어떻게 타면 되죠, 한빈아? H에서 BH로 가고 싶어요. 탄젠트 몇 도를요? 앵글까지 항상 같이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탄젠트 40도를 거꾸로 타면 되죠? 자, 그러면 그게 요거예요. 문제 보기를 보니까 정확한 값을 구할 필요는 없대. 그래서 그냥 여기 쓴 거예요. 자, 그러면 CH의 길이. 아라가 잘 안 보이면 목 아프니까 그냥 책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멘트 니까 자, 그럼 CH의 길이를 빼주면 되는 건데, CH의 길이는 탄젠트 58도를 거꾸로 탄 거죠? 자, 이제 기차 타는 게, 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를 열심히 안 하시면요. 내가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하고 앉아있어요. 우리 황금중학교 시험 봤죠? 그래서 한번 털려보셨죠? 우리가 할 게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쭈쭈 괜찮아 괜찮아 무섭잖아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숙제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이게 얼마다? 4다. 자, 우리는 딴 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정리해 주시면 답이거든요. 자, H를 묶어 주시면은 탄젠트 저기 AH 길이 나타나는 시간 이게 이거밖에 없네. 아, 그쵸. 여기 좀 예쁜 식들이 있죠, 이렇게. 아, 자, 나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H는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지? 이거 40 곱하기 98 이렇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여기 답이 없어 보이는데. AH 길이 나타나는 시간. 요걸 H로 놨을 때 거꾸로 타서 빼면은 H는 탄젠트 40 분의 1 빼기 탄젠트 58 분의 1 그게 4다. 어. 요거 역수 곱해주면은 되는 건데 그럼 여기 보기에 있는 모양이 좀 안 나와 보이는데요? 아닌가? 일단 해볼게요. 자, 따라서 H는 몇이죠? 양변에다가 탄젠트 40, 탄젠트 58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탄젠트 40, 탄젠트 58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가 탄젠트 저기 저거 빼기 저거 나오니까 탄젠트 58 빼기 탄젠트 40 이렇게 나오죠. 뭐지? 버그인가? 잠깐만요. 내가 뭘 착각하고 있지? 20 자체는 맞단 말이? 그리고 잠깐만요, 여러분. AH 길이. 일단 다음 거 좀 먼저 해볼게요. 7번 먼저 보실게요. 음. 자,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넓이가 저거일 때. 자, 이 H를 보조선으로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넓이가 저거라는 거는 8 곱하기 H 나누기 2인 4H가 요거라는 이야기니까 H는 3 루트 3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1대 루트 3 대 2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다가 어떤 값을 곱해줘야지 AB가 바로 나올까요? 준영아. H가 가진 비율은 루트 3이고요. 내가 알고 싶은 비율은 루트 2, 아니 2예요. 몇을 곱하면 되죠? 그냥 내가 비례식 알려준 거. 서원아 몇을 곱하면 되죠? 비례식이요. 자, 내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녀석이 가진 비율을 나눠서 취소를 시키고요. 내가 알고 싶은 녀석을 곱하면 바로 나온다고. 비례식. 언제까지 내항의 곱은 외항의 합과 곱과 같다. 이거 하실래요? 한 번에 가셔야지. 이렇게. 그래서 6이 나오게 됩니다. 답이 6이에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이렇게 객관식 문제에서는 얘를 h로 두고 거꾸로 하니까 아니 얘를 h로 두고 사는 건 잘했는데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40도하고 58도 중심을 보니까 보기에 답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얘를 갖고도 생각을 해주는 방법이 있죠. 얘가 50도죠. 40도랑 90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녀석은 32도죠. 자, 그럼 이번에는 50도하고 32도를 갖고서 한번 저 BC가 4인 거를 표현을 해볼까? 누가 해볼까? 서원이가 한번 해볼까? 여기가 4인 거를 활용하고 싶어. 그래서 H에서 열차를 탈 건데, 그 식을 한번 불러볼게요.
H에서 탄젠트 몇 도죠? 40도라고 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열차를. 그래서 그냥 탄젠트 열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도 열차인지가 중요해.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아니, 거기 너무 TMI고. 그러니까 지금 결론부터 말하면 탄젠트 50도예요. 여기에서 요로 갈 때는 탄젠트 40도고요. 여기에서 요렇게 갈 때는 요게 이제 그 기준각이 돼서 탄젠트 50도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탄젠트 같이 생겼는데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H 탄젠트 32를 빼면 되죠. 얘 갖고 요렇게 가는 거니까 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붙들고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게 4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바로 답이 나오죠.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무게중심과 넓이에 대한 간단한 배경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 자, 우리 돌아온 그 외심과 내심에 의해서 무게중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무게중심의 정의는 무게중심의 정의랑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서 나타나 있는 그 쪼개지는 삼각형에 관한 특성, 그 다음에 그 무게중심에 의해서 그 내부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무게중심과 관련된 내용들은 한 내가 생각했을 때 80% 이상은 말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저번보다 내신이 적어서 어, 그 저기 현빈이하고 저기 준영이가 맞추면은 그 뚱캔 캔콜라를 줄 거고 다른 친구가 맞추면 이제 스택을 하나 주고 2스택 쌓으면 줄게요. 자, 도전해 보시고 무게중심이 뭐였죠?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 야, 라떼는 말이야 수심하고 방심 막 별의 별게 다 있었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진짜 그게 되게 많이 줄었어요. 수심하고 방심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자, 도전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해볼게요. 자, 무게중심은 여기 G라고 쓰죠. 그, 자, G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자, 그래비티, 누구죠? 형님, 야, 어떡하네. 네, 그래비티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래비티 뭐 중력 뭐 이런 뜻이죠. 중심 이런 뜻인데, 자, 무게중심은요, 먼저 중선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 한 꼭지점에서 밑변의 중점에다가 이렇게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불러. 이 중선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파푸스의 중선 정리 이런 것도 나와요. 중선을 이렇게 세 개 그을 수 있죠. 그거 교점이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세 중선의 교점. 자, 이것도 시험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등학교 넘어가면은 교과서에서 안 알려주고 수업 시간에도 거의 안 다루는데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계속 쓰여요. 기반 교육 과정이잖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배웠다고 해서 지금 안 쓰이는 거 아니죠. 그걸 전제로 해서 쓰이죠. 네.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방금 등장한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성격이 있어요. 2대1로 내분하는 성격이 있어요. 2대1로 내분하는 성격이 있어요. 자, 중선이니까 여기가 1대1로 다 반반 쪼개지죠. 이렇게.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각에 6개의 삼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조각 하나하나가 넓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넓이가 6등분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싹 다 합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뭐야 얘네 중에서 그 어떤 두 개도 그러니까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항상 합동이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합동의 관계가 오피셜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정삼각형에서는 6개가 다 합동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그 넓이가 왜 그렇게 6등분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평행선과 넓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죠. 평행선과 넓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 평행선이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평행선이라는 거는 얘네 둘 사이 수직거리가 항상 일정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밑변을 반으로 쪼갰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그 넓이인데 밑변을 반으로 쪼개서 이 반쪽짜리가 됐으면
높이는 그대로인데 밑변만 줄어들죠. 그러니까 넓이 S가 2분의 1 AH인데 높이는 그대로인데 얘만 절반이 되면 이 전체 값도 절반이 될 거 아니야. 음. 그래서 여기다가 그거를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일정하면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 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닮음과 비교를 해볼까? 왜 닮음에서는 1대2 닮음에서 넓이 비가 몇 대 몇이 됐니? 여기가 그 닮음 비가 1대2야. 그럼 넓이 비가 1대4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제곱이 되죠? 이때는 밑변의 길이도 2배가 되고 높이도 2배가 되기 때문에 2배가 2번 돼서 4배가 되는 거야. 어. 자, 깊게 생각 안 했던 사실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넓이가 요렇게 말이에요. 절반 절반 찢어져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2대1이니까 요렇게 2, 요렇게 1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이 됐으니까 얘 하나의 넓이는 6분의 1 S인 거죠. 전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넓이가 2였는데 또 요걸로 인해서 반반 쪼개지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6분의 1등분 되는 거예요. 근데 합동은 아니에요. 합동이 되는 거는 이제 저기 정삼각형이나 그런 특수한 삼각형에서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실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여기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일까? 네?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6분의 1짜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3분의 1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요거 전체 삼각형의 넓이 내가 어떻게 구해요? SAS 조건. 저기 삼각비의 활용. 자, 여러분들 진짜 복습 안 하셨네요. 뒤를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까지 다시 설명 오반데. 이게 높이인데, 10에서 사인 45도를 하면 여기 도착하잖아. 그래서 우리 넓이 공식 뭐가 있었냐면요. 2분의 1 곱하기 둘러싸인 그 변의 길이 둘 다 곱한 다음에 거기 사이에 있는 각도에 대한 사인값 이런 공식이 있었죠. 삼각비에 활용해서. 음. 이거 해주시면 돼요. 왜? 요게 하얀색의 길이니까. 요것도 그렇고 이렇게 봐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죠. HC의 넓이는 요거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니까 요 녀석이 정답이 됩니다. 요렇게가 6이죠. 요렇게가 2죠. 2에 20에다가 요게 루트 2분의 1인데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10 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 선의 문제는 딱 보시고 무게중심인데 이렇게 돼 있네. 넓이 3분의 1이네. 2분의 1 곱하기 요거 24니까 12, 2분의 루트 2, 6 루트 2에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계산이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120. 요거는 뭐 120인데 60인데 30 루트 2인데 3분의 1이니까 10 루트 2. 암산으로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 문제라고. 근데 여기서 막 뇌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 여러분들 시험 점수 80점 스타트. 네, 진짜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서 해주셔야 됩니다. 중학교 수학은 진짜 쉽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상, 그러니까 내가 고등수학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 솔직히 수학 어려웠던 사람이 있었어. 초등학교 때는 내가 수학 짱이었잖아. 다. 초등학교 수학의 난이도가 요래요. 중학교 때도 요래요.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게. 근데 고등학교 때 양과 그 난이도나 초등학교 때부터 싸그리 배운 것들을 복합해서 낼 수 있는 걸 감안을 하면 고등학교 때는 난이도가 갑자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1 때 이게 아니라 고1 때 느끼는 게 난이도가 요래요. 그리고 또 이제 고1 때만 적응을 하면 또 고등학교 안에서는 또 비슷해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이 갭 차이에 좀 진짜 많이 힘들어 해요. 근데 이때 올라가서 그 1학년 거 다 하고 2학년 거 하고 3학년 거 할 때는 그거 안에서는 난이도 차이가 또 크게 없어요. 막 새롭게 막 그러니까 이 갭 차이를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되게 더운데 갑자기 이제 영하 40도로 딱 떨어져. 그럼 엄청 힘들잖아. 그것처럼. 어,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그냥 대학을 정말 아무 데나 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별로 안 불편해요. 왜냐면 그 약간 마음 놓고 게임 하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좀 킬러 문제나 그런 거에 도전을 한다? 그럼 또 요 정도 이상의 준하는 고통이 또 있어요. 어. 여기까지 적응을 하게 되면 이제 내 대학이 달라져요.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단계에서도 이렇게 순공 시간 안 나고 이렇게 되시면요, 어, 그, 그래서 중학교 때는 만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진짜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에요. 어떤 애들이냐면은 중학교 때 85, 90은 나왔대 무조건. 근데 걔네들 다 수포자예요. 막 수학 40점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다니까. 근데 그래서 그 중3이 제일 중요한 게 여름방학부터 이제 겨울방학에 걸쳐서 그 고등선행을 조금 힘들지만 또 방학 때는 그래도 많이 노니까 견딜 만한 시간이 있잖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놓으면 이 중학교 때처럼 또 스테디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일부러 막 불주사 맞을 예정이라고 막 이렇게 겁주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각심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내가 요거 얼른 하고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는 그 고등수학 맛보기를 조금씩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는 또 너무 막막함을 느껴버리면 이제 할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난이도를 조절을 좀 해서 네, 그런 거 좀 이렇게 맛보게 해줄 테니까 자, 여러분들은 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9번 잔소리였고요. 얼른 봐보자. 평행사변형에 대해서도 봐볼까요?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이 있죠. 대각선을 한 개 그으면은 이 생기는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일까 아닐까? OX, yes or no? 네, 합동이죠? 합동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대각선에 의해서 잘라진 이 녀석이 합동인 이유. 자, 이 녀석은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설명서. 자,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합동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물리적으로. 저기, 변을 줄게요. A, B, C, D 이렇게 말이죠. 자, 그, 어, 여기를 동그라미로 주고 이런 뭐 답이 다 나오는데 SAS 그 합동이 평행사변형이라고 판정받는 이상 합동 조건 넘쳐나죠. 답이 복수 정답이에요. 이 변이 공통이니까 ASA 합동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각이 또 같으니까 또 이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또 같으니까 그냥 모든 합동 조건 다 써도 되거든요, 사실. 자, 그렇습니다. 얘는 아까 무게중심과 다르게 찐 합동이에요.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개졌어요. 이렇게 쪼개졌을 때 지금 자, 삼각형이 이제 두 개의 타입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그림이 딱 맞게 좋게 나와 있어서 색칠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색칠이 되어 있는 것끼리 합동인지 물어볼 거고요. 색칠이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것끼리 합동인지 물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색칠이 되어 있는 것끼리 합동일까요? 아닐까요? Yes or no? 네? O. 합동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떤 편이 S인데? A, B, C, D 하고 같고, 그 다음에 또 변이 하나 더 필요하죠? BP하고 PD. 이제 대각선 이등분 되니까. 평행사변이랑 판정이 받는 순간 여기서는 되게 많은 도형의 특성은 없기 때문에 사실 합동 조건 뭐라고 물어봤지? 아무거나 대답하면 돼. 왜냐면 다 그거거든. 맞아, 합동이에요. 그 yes or no가 중요해요. 자, 그럼 이 색칠된 거가 색칠 안 된 건 합동일까요? 아닐까요? 네. 기본적인 평행사변형에서 아니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직사각형이 되면은 그때는 합동이에요. 직사각형부터는. 마름모부터도 합동이고, 마름모는 확실히 합동이고, 그걸 봐볼게요. 일단 평행사변형 단계에서는 합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아닌 거예요. 알겠죠?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제발. 죽이시면 안 돼요. 이게 나도 모르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봐봐.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면 여기가 이렇게 억각으로 동그라미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다 이거야. 여기가 X면 여기가 X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가 삼각형이면 여기가 삼각형이죠. 얘네가 이등분 각이 이등분 된다는 것도 없고요. 자, 여기가 네모면 여기가 네모. 그러니까 네모하고 막 이렇게 네모하고 세모하고 같으면 합동이 되겠죠. 근데 그런 근거가 없잖아.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렇게는 합동이 아니라고 보고요. 직사각형이랑 저기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랑 마름모로 진화하기 위한 조건도 중요하죠. 여기서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되게 단순한데 마름모가 되고 직사각형이 되는지 조건이요.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사각형은 안 되는군요. 딱 봐도. 딱 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면 밑각이 같아서 얘가 이제 합동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름모는 합동, 마름모부터는 합동이네요. 정사각형도 그렇고, 요 색칠 안 된 거랑. 자, 자, 그럼 우리 추억의 그거 한번 해볼까? 평행사변형, 그건 이 관계는 아시죠? 사각형 중에서 어떤 요건 충족하면 사다리꼴이고, 사다리꼴에서 어떤 요건 충족하면 평행사변형이고, 그거 아시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 직사각형으로 승격하죠? 네? 그거는 마름모 조건이죠. 자, 여기다 메모를 해볼게. 내면에,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얘는 안 갖고 있는, 얘네만이 갖고 있는 조건이나 그 정의 같은 거를 해주면 되는데, 자, 마름모의 정의는 뭐죠? 아니, 직사각형의 정의는 뭐죠?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예, 직사각형, 그렇지. 맞아요. 음. 그리고 그거, 내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인 최종 보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 뭐 내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더 간결한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웃한 두 변이 같으면 돼요. 이두라고 할게요. 이두. 헬스 생각이 나네. 이두. 음, 이두가 같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죠. 자동으로 복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게 그 요건이야. 그다음 또 대각선에서도 대각선이 얘는 2등분만 되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가 않죠. 여긴 대각선의 길이 대길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돼요. 얘는 대각선의 이루는 대각선의 그 각이 같은 수직이 되면 돼요. 그렇죠?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나 10번 봐볼게요. 아, 이거 풀었나? 아, 사실 이 색칠한 부분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가 14니까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 수 있죠. 14 곱하기 18 여기 2분의 1이 없죠? 2분의 루트 2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절반이 되니까 근데 합동은 아니지만 얘하고 얘는 절반 관계가 되죠. 이거 방금 설명했던 이유 왜 절반 관계가 되죠? 그 개념의 이름을 내가 여기 썼었는데 여기다가 평행선과 넓이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절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럼 7하고 9니까 63 루트 2가 나오고 자 그 다음 10번은 여기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니고 진짜 그냥 못생긴 사각형이죠. 이렇게 생긴 녀석 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자, 이거 식 불러주실래요? 여러분들 너무 저희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부르는 애가 사람 자체가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 2분의 1? 어, 사각형인데 이거 왜 2분의 1이 곱하죠? 아니 곱한 거 맞는데 아, 네 맞아요 맞게 말했어 내가 그 물어본 거는 틀려갖고 반문한 게 아니라 이유까지 알고 있는지 자 이렇게 대각선에 평행한 거 이렇게 두 개 그으시면 되죠 이 대각선에 평행한 거 그럼 이렇게 다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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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큰 하얀색 평행사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사각형의 넓이임에도 대각선 갖고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2분의 1이 곱해야 된다. 얘기했었죠? 예. 기억이 나실까요, 동훈아? 괜찮아? 자, 그래서 16 곱하기 10, 160이죠? 나누기 80 한 거에다가 sin x를 곱했을 때 그게 얼마다? 40 루트 3이다. 그래서 x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x가 그냥 60도다 이러면 안 되죠. 120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선생님, 저희 120, 사인 120은 안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요 각도를 60이라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x의 범위로 한 번 더 낚는 자,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 11 볼게요. 자, 이제부터 그 발전 문제인데, 이거 보시죠. 자,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시오. 화면이 좀 잘려나왔네. 잠깐만요.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시오.
지금 밑면에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가 있죠. 자, 근데 높이가 없죠. 높이가 4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죠. 세 곱하시면 됩니다. 안 바뀌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어려워요. 어렵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 종이를 이제 회전해서 돌렸다는 건데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거 보조선 잘 그어줘야 됩니다. 보조선 이렇게 그어줄게요. 자, 요거는 그 D가 D-로 이동할 때 30도만큼 돌렸으니까 그 차이가 30도겠죠. A를 중심으로. 자, C가 C-로 이동할 때도 요렇게 연결하면 저게 30도입니다. 그죠? 그,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A부터 D랑 A부터 D 다시 D4하고 F터가 30도만큼 회전을 한 거죠. 근데 그 여기 하나 더 있잖아. C부터 C-까지가 그 30도만큼 이동을 한 거죠. 요게 30도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았나?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그러면 그림이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라. 아, 잠깐만요. 이러면 그림이 좀 더 복잡해지고요.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각도 논리가 사용이 되는데요. 사각형이 두 개가 있잖아. 여기가 몇 도죠? 60도죠.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도 사각형이니까 여기도 30도거든요. 왜? 이렇게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 오늘 빨간색 처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볼게요. 빨간색이 이 색채 삼각형 두 개를 봤을 때 공통이죠. 공통 H. 자, H가 뭐의 약자일게? 이거 몰라도 되긴 하는데 혹시 아는 변태들이 있을까요? 이거 하이퍼테너스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네. H 같죠? 빗변의 길이가. 자, 여기도 직각이 여기 직각이죠. 라이트 앵글. 어. 그 다음에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요 한 변의 길이, 요 한 변의 길이 같죠. 그래서 RHS 합동 판정을 받게 돼요. 합동 판정을 받게 되는 순간 되게 많은 기하학적인 성격을 얻게 되죠. 절반 반땡으로 찌겨져요. 30도, 30도 말이죠. 이 절차에 대해서 이해되겠어? 자, 절차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빨간색 보조선 그어봐봐. 그러면은 여기가 60도, 90도가 되기 위해서 60도고 여기도 90도가 되기 위해서 30도 이렇게 썼어. 두 개가 합동이야. 그래서 30도씩 쪼개졌다 이 말이야. 음. 자, 그러면은 끝났죠.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3인데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 밑변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3에다가 뭐를 곱하면 될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 알아요. 몇을 곱하면 될까? 3에다가 몇을 곱하면 여기가 나올까요? 그 간단한 어, 이 무리수를 배웠죠? 맞나? 너는 루트 배웠죠? 그 간단한 그 실수를 한번 써보세요. 몇 분의 몇이죠? 자, 몇 분의 몇? 에? 네, 말해주세요. 그죠, 그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비율이 루트 3이니까 그 루트 3을 취소를 하고 내가 알고 싶은 녀석의 비율을 곱하면 되죠. 그럼 얘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루트 3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럼 넓이가 3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방금 내가 어떻게 한 거냐면은 2분의 1을 생략했어요. 왜냐면 여기 두 개니까 어차피. 자, 13번 볼게요. 자, 13번 볼게요. 음. 자, 추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있대요. 어, B가 A보다 얼마만큼 높은지를 알아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내가 이 직사각형의 이 세로의 길이 재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요게 40이에요. 자, 그럼 내가 또 물어볼게요. 요 길이를 알고 싶어요. 요 길이. 자, 40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되죠? 동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40에다가 어떤 분수를 딱 곱하면 바로 요게 나와버리나요? 힌트는 비율이야, 비율. 현민이가 얘기해볼까? 어? 요거 표시한 거, 요거. 어. 내가 40을 갖고 요걸 알고 싶어. 그래서 어떤 그 비율 값을 그냥 딱 곱하는 걸로 끝내고 싶어. 간단하게. 어떤 비율이었을까요? 그, 사랑이 근데 너무 멀지 않아? 아, 어. 자, 그럼 사랑이 몇을 곱하면 되죠? 자, 자기격화설정 오늘 이제 이거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얘네가 1대 루트 3대 2잖아.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2란 말이야. 이 녀석이 가진 비율을 취소시키고, 내가 알고 싶은 녀석의 비율을 곱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20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전체가 40이죠. 그래서 40에서 20 루트 3을 뺀 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막 비례식을 세워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요거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건 초등학교 때 하는 거야. 비율을 그냥 한번 곱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14번 볼게요. 자, 14번. 비리 길이를 구하여라. 자,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리 길이 중에서 변형인데 보조선을 잘 내리면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한번 내려볼까요? 여기가 수직이 되게끔 내렸으면 여기는 30도죠? 그러면은 그 그걸로 나오려나? 좀 어려우려나? 비리 길이니까 밖에다가 보조선을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자, 내가 이렇게 밖에다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보조선을 어디다 그리냐에 따라서 문제가 안드로메다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여기가 60도죠?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이제 내가 할게요. 여기가 3이고요. 이렇게가 9고요. 여기가 3 루트 3이에요. 그러면은 요렇게 큰 직각삼각형이 보이십니까? 그 녀석의 빗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12하고 자, 그걸 이렇게 찢어서 그려볼게. 이렇게가 12고요. 여기가 3 루트 3이에요. 피타고라스 쓸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숫자가 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얘를 자, 3 곱하기 루트 3. 자, 얘를 3 곱하기 4 이렇게 두세요. 그러면 루트 3하고 그 4의 그거죠? 음. 여기 루트 19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뭘 곱해줘?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3이죠? 이제. 네, 오케이. 이제 좀 아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할게요.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한 다음에 비례상수를 곱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이제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15번. 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DC가 저거일 때 45도 이렇게 됐고요. 어, 일단은 여기 길이가 8이 됩니다.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돼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높이만 알면 되는데, 자, 그 높이. 자, 높이를 h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h죠? 여기가 이제 8-h인데, 그, 내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비율을 알죠? h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8-h가 되나요?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h는 따라서 루트 3 플러스 1분의 8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위아래다가 이거의 켤레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주게 되면은 4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h가. 자, 거기다가 8을 곱하는 거니까 32고 나누기 2하면 16. 요게 답이 되겠죠.
너무 빨랐나요? 그러니까 요거가 8인 거는 저거 놓친 사람 없을 것이라 보고 그러니까 내가 넓이 구하기 위해서 높이만 알면 되는데 그 높이가 요 삼각형에도 걸쳐 있고 요 삼각형에도 걸쳐 있어서 그거를 이제 번갈아 활용을 한 거예요. 여기가 h가 됐고요. 여기가 8-h가 됐으면 여기 밑변하고 높이의 비율을 이용을 한 겁니다. 붙들고 고민을 해보세요. 자, 16번 볼게요. 이거 아까 나왔던 게 또 나왔어. 그 이웃한 두 변과 하나의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있으면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탄젠트 값이 나와 있네? 이때 어떻게 해요? 가상의 삼각형을 그리면 되죠. 자, 다시 말해서 탄젠트가 이제 루트 2가 되게끔 하는 자,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가 루트 5죠? 사인 값이 루트 5분의 루트 2입니다. 아까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끼인 각이 사인 값이어서 루트 5분의 2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AB의 넓이죠? 얘랑 얘랑 지워지고 자 5분의 48 루트 5 이렇게 나오고 17번 자 17번도 질문 많이 나오는 건데 자 꼭 나와 있죠? 문제 진짜 많이 보이는 거예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자 사각형의 넓이가 이상하게 생겼네요.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힌트는 평행선과 넓이입니다. 자, 이거 혹시 어떻게 푸신 분? 자, 제가 풀어볼게요. 이렇게 평행선이니까 여기 사이에 그 높이가 어떤 h 값을 일정하죠. 밑변을 b드로 일정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색칠을 해볼게. 자, 이 녀석의 넓이가 이 오른쪽의 넓이를 대체할 수가 있죠. 밑변이 똑같고 높이도 똑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네? 끝이에요. 8호 40에다가 2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10 루트 3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평행선과 넓이를 저렇게 평행선과 넓이 우리 언제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저기 계속 나와요. 그 다음 18번에서는 좀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고 가실게요. 그 우리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지금 알려주고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어떤 삼각형 ABC가 있어요. 이렇게 A, B, C가 있을 때 어떤 한 각을 이등분하는 그 선이 있고 여기 D라고 했을 때 여기 사이에 생기는 그 비례식이 있죠. 그 비례식이 이렇게 됩니다. A 대 B는 A 대 C는 BD 대 DC. 자,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은 거잖아. 얘를 내가 시작점이라고 하고 얘를 끝점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들러리 1, 들러리 2라고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자, 그럼 잘 보세요. 시작점부터 들러리 1, 시작점부터 들러리 2, 그거의 비율이 끝점부터 들러리 1, 끝점부터 들러리 2의 비율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좀 안에다 그릴걸? 자,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걸 증명하는 방법의 그림이 여기 나와 있어서 여기서 활용이 돼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등분선에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평행한 거예요. 그 연장선을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억각으로 여기가 동그라미 되고요. 이 녀석의 동위각으로 여기가 동그라미가 됩니다. 약간 믿기지 않겠지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이등변 삼각형으로 그 길이가 같게 돼요. 자, 우리 삼각형의 저기 뭐야, 길이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닮은 삼각형이 있다고 해봐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비율이 5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녀석의 비율은 2로 결정이 되죠? 자, 여기 앞에 좀 집중. 정신 놓으시면 안 돼. 자, 2가 되죠? 그 비율 관계를 활용해 볼 건데, 다시 말해서 여기 대 이 녀석의 비율이 일정하니까 닮음으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율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을 요 녀석으로 대체할 수가 있죠. 요 녀석으로. 이 녀석을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관계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다면 이제 외각의 이등분선도 있습니다. 자, 외각이 뭐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어, 여기는 요 각이 외각인데, 그거를 이등분하는 선을 내가, 이건 참 같은 그리기가 힘들어. 잠깐만. 이거를, 얘를 너무 곱게 세우면 안 돼. 얘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엄마가. 요 녀석을 이등분한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이제 됐다. 음, 자, 이렇게 이등분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 아까랑 논리가 똑같아요. 자, 잘 보세요. 요게 이등분선이죠? 아니, 요게 이등분선이죠? 얘가 시작점이고 얘가 이제 끝점입니다. 얘가 들러리 1, 들러리 2예요. 시작점에서 들러리 1과 시작점에서 들러리 2까지의 이제 그 거리가 뭐랑 같다? 끝점에서 들러리 1과 끝점에서 들러리 2하고 거리가 같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내각의 이등분선은 이렇게 그림이 간단하니까 애들이 잘 외우는데 외곽은 막 눈이 뺑글뺑글 돌더라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시작 들러리 1, 시작 들러리 2, 끝 들러리 1, 끝 들러리 2 이렇게 말이죠. 나중에 나오면 다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봐보자. AD의 길이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AD가 뭐야? 이등분선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등분선의 저기 내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성질을 배우고서는 여기 여기가 3대 2니까 여기가 3대 2는 신나게 구하는데 정작 요 녀석의 길이를 못 구해.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요 녀석이 이렇게 평행이 되게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이렇게 아까 10이 됐었죠? 자, 비율이 몇이야? 3대 5의 닮은 비를 갖고 있는 녀석이었어. 3대 5요. 네, 여기가 30도. 근데 여기가 30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내리면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리면은 그게 이등분선이 되죠. 1대 루트 3대 2. 자, 요 길이가 몇이냐면은 여기가 5니까 5 루트 3. 그러니까 이 길이가 10 루트 3이에요. 됐죠? 그래서 10 루트 3이랑 이제 닮은 비를 이용해서 요거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10 루트 3이 갖고 있는 비율은 전체 5 곱하기 3, 5 곱하기 2. 그러니까 전체 비율인 5인데 그 녀석이 가진 비율 5를 취소시키고 내가 알고자 하는 녀석의 비율인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6 루트 3 해갖고 답이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음. 요거는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을 증명시키는 그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생각 많이 해보시고요. 19번 넘어갈게요. 자, 정육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어, 이거 봐볼게요. 내가 정육각형이라는 건 이렇게 6개의 정삼각형으로 쪼개진다라는 거고
이렇게 한 바퀴가 360도니까 여기 하나는 이렇게 60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삼각형이 되는 건데, 자,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인 16이었죠? 이거 하나짜리 넓이가 4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 녀석이 이제 6개가 있으니까 24 루트 3 이렇게 되는 문제겠죠. 그 다음에 20번 봐보죠. BA하고 EC가 2대1일 때 BD의 넓이는 내가 여기가 이제 6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가 8입니다. 그 끼인각이 있으니까 내가 넓이 구할 수가 있죠. 끼인각이 둔각일 때는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은 180에서 120을 뺀 거에 대한 사인 값으로 대신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삼각형 BBC의 넓이는 B, BD, B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루트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80-60, 즉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 하면은 4니까 요거 2죠. 36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이거 아까 우리 평행선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여기가 2대1. 자, 36이 가진 비율이 3일 때 내가 알고 싶은 비율이 2의 넓이니까 답이 24, 3번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습 문제 스텝 2였고요. 서술형 대비 문제를 이제 오늘 클리닉 때 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는데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거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죠? 이 양식에 맞춰서 서술형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잠깐 시험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저기 우리 저거 황금중학교 거 푼 거 나갈 거고, 요거 사랑이한테 전달 좀 해줄래? 뒤에 준다. 자, 요거에 맞춰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셔서, 음, 우리 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으로. 그래서 이제 3학년 2학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을 뽑으라면 나는 원을 뽑을게요. 삼각비 사인 코사인 잘 모르시겠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똑같이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더 배우지만요. 근데 이 원에 대해서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고등학교 때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원의 디테일한 그 성질들이나 뭐 형과 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안 쓰인다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안 가르쳐줘요. 다 알지라는 걸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원 단원 정리를 해볼게요. 음. 자,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수직 이등분이 되죠. 반지름 길이가 6이래. 이렇게도 6이, 근데 여기서는 AB 길이, AB 길이 구하라는 건데. 자, 이렇게 내가 하얀색 보조선을 그렸어. 여러분들, 앞에 좀 봐주세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원래는 절반이 항상 되는 건 아닌데, 현이 이렇게 했을 땐 절반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현의 수직이 등분선은 현을 절반시키긴 하는데, 그 현이 이렇게 반지름을 절반시키진 않아요. 여기가 3이죠, 지금? 음. 그래서 3 루트 3이 두 개 있는 거니까 6 루트 3이 정답이 됩니다. 방금 한 말이 이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현에다가 내가 그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현은 무조건 수직 이등분이 되는데 이 반지름이 이등분 되는 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번을 가보죠. 자, 지금 이제 원과 현이죠. 원과 현. 6이 또 안 넘어가. 씨. 응. 2번. 2번 보시죠. 오비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여기서도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R이라고 해볼게. 여기가 R-4죠. 여기가 이등분 되는, 무조건 이등분 된다고 했으니까 8이죠. 수직일 때 이등분 되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답이 나와요. R-4의 제곱, 8의 제곱, 그게 R의 제곱이다. 이것도 이거 전개해서 푸는 거 아니라고 했죠? 전개를 하면 어떻게 풀어요? 전개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요걸 이렇게 넘겨줘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있잖아. 우리 요식 기억나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자, 요걸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잠깐만 요거를 이렇게 넘겨줘서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말이죠. 자, r하고 r-1을 한 번 빼주면은 마마뿔이 돼서 여기 2가 되고 더해주면은 2r-2가 되죠? 여기 64가 되고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여기 16이 되고 여기는 r-1이 돼요. 그래서 r이 17이 되게 돼서 답이 없네요. 잠깐만요. am 4, r 8 8의 제곱 r-4 r의 제곱. 이거 갑자기 내가 왜 2로 바꿨지? 제가 정신이 어디 갔다 왔나 봐요. 빼면 여기 4죠? 여기 2r-4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64가 16이 되고 여기는 아니 잠깐만. 여기 2하고 8까지 나가니까 여기 8이 남고 여기 r-2가 남아서 r은 10이 나오게 돼요. 계산 틀렸어요. 그다음 3번 봐볼게. 이렇게 접어 올린 거. 접어 올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반지름이 이제 수직으로 r이 있었으면은 접어 올린 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가 2분의 r이 되게 됩니다. 반지름이 또 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대 2네. 우리가 아는 비율이죠? 4 루트 3이죠? 두 개니까 8 루트 3 답이 3번입니다. 접어 올렸을 때는 접는다라는 것 자체가 잔상이랑 접어 올려진 거랑 똑같은 클론, 쌍둥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OCD의 넓이를 구하라. 자, 색칠된 거 넓이를 구해볼게요. 수직이고, OE가 4고, 저기 5일 때. 자,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요 길이가 될 텐데, 자, AB하고 CD가 같대요. 자, 우리 원과 현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현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1번과 1번 다시가 있고요. 현의 길이 2번과 2번의 다시가 있어요.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1과 1다시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았었죠. 직가삼각형의 합동 조건 때문에. 현의 길이가 같으면 떨어진 거리도 역으로 같았었죠.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AB하고 CD라는 거는 떨어진 거리가 여기도 이렇게 4로 똑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기 4의 제곱, 5의 제곱, 16하고 25, 루트 41이네. 이렇게. 이럴 필요가 없죠. 미안합니다. 이상한 짓 했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요. 삼각형 OAB랑 이 색칠된 거랑 합동이란 얘기예요. 왜냐면 요 길이 같으면 그 높이, 이거 떨어진 거도 같으니까 그 답이 2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현의 길이가 같을 때 저 거리도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이등변 삼각형이랑 콜라보 하기가 좋죠. 이런 식으로 O에서 M까지 거리, O에서 N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이 녀석의 현의 길이가 같게 돼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90이고 140이면은 둘이 여기가 40도가 되게 되죠. 근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네 둘이 140을 구성해야 돼서 얘가 70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떨어진 거리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 사각형을 보시면 여기 90도, 90도, 140도예요. 그럼 여기가 40도가 돼야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됩니다. 70도가 나온다는 얘기. 다음 6번. BAC 60대. 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볼까요? 그러면은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인 걸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30도, 30도 쪼개집니다. 그걸 이용하는 건가? 잠시만요. 저번엔 저거. 30도. 잠깐만요. 문제 좀 읽어볼게요. AB가 16도, BAC가 60도. 때 원오의 반지름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게 뭐 정삼각형이다 그런 말이 일단은 없고요. 자, 논리구조 잘 보세요. OP하고 OQ하고 똑같죠?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현의 길이 똑같죠? 이등변 삼각형이죠. 얘가 60도니까 120도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이 녀석이 정삼각형이 되어 버리죠. 논리 전개 순서 잘 지켜주세요. 정삼각형이 되니까 저기 어, 정삼각형의 성질 이용해 주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5 루트 3이 되겠고 삼각비에 의해서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5가 되겠고 2니까 여기가 10이 되겠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1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다시. 자,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서 현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됐어요. 꼭지각이 60도였어요. 그러니까 밑각이 같기 위해서 60도, 60도 어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네? 하는 거 파악 가능하시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절반 수직 이등분 되고 얘가 30도니까 특수각이니까 삼각비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7번 봐볼게요. 그 길이. 자, 이제 접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현 다음이 접선이었잖아. 자, 접선은 아주 중요한 성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걸 접점이라고 하는데 그 접선과 중심과 저점을 연결한 선은 뭐여야 한다? 항상 수직이어야 한다는 성격이 있다. 얘가 수직이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서 관통을 하게 되거든요. 어. 자, 자, PQ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해주신 다음에 반지름을 빼주시면 되겠죠? 근데 피타고라스가 하기가 좋은 값이 아니죠? 자, 보이시나요? 5 곱하기 1, 5 곱하기 루트 3, 1하고 루트 3, 1대 루트 3대 2, 근데 5 곱하기니까 여기 10이죠? 10에서 반지름 5를 빼는 거니까 PQ의 길이는 5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실게요. 내가 접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접선이 서로 다른 원에서 접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되고 그 두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어요.
접선의 길이란 그 외부의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요걸 접선의 길이라고 규정합니다.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가 8이죠? 길이가 같아요. 이거 왜 같은지도 좀 쪽지 시험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거 해결부터 해보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게 정삼각형 되게 돼요. 그래서 AB 길이 8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장을 피셔서 증명 테스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접선을 두 개 그었을 때 이 접선의 길이가 같은 이유를 서술형 증명 방식으로 한 번씩 써보세요. 한 3분. 자, 보실게요. 왜 저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외부의 점에서는 이렇게 항상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원에 대해서요. 접점이 이렇게 있겠죠. 원의 중심이 있겠죠. 이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왜 그런 결론이 나게 되냐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때문이죠. 이렇게 보조선 연결하고 이렇게 보조선 연결하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이 합동입니다. 그럼 그 합동의 근거는 아까하고 다르게 많지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합동 조건이 뭘까요? SAS? 앵글이 어디 같은데? 여기가? 그거는 이제 합동이 밝혀졌을 때 얻게 되는 정보고요. 그러니까 합동이라고 판정을 받아야 그런 기하학적인 걸 얻게 되는 거예요. RHS예요, 맞아요. 자, R은 그 라이트 앵글, 여기가 아까 수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H가 공통이죠? 같이 쓰고 있잖아. 그래 같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인 반지름이 같잖아. 그래서 RHS 합동으로 판정을 받아야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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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은 기하학적인 패키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접선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이거 이유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빈칸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 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9번 해볼게요. 그래서 접선에서 가장 강조한 게 접선의 길이가 같아서 복사가 되는 걸 강조를 했었는데, 자, 잘 보시죠. AP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어. 자, ABP 둘레는 요거죠. 자, 여기 앞에를 봐주시겠어요? 요 길이를 얘가 대신할 수가 있죠. 요 길이를 얘가 대신할 수가 있죠. 되게 작긴 하지만 접점이잖아. 그래서 이거 두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하는 게. 반지름 8이니까 여기도 8이죠? 자, 나왔다. 요 길이 몇일까요? 바로 나와야죠. 15죠, 그쵸? 왜죠? 8월 15일 광복절에도 일주일은 7일이었다. 네. 자, 그래서 30이 답입니다. 이 삼각형의 둘레는 얘를 얘가 대신할 수 있고 얘를 얘가 대신할 수 있으니까 접선에 두 배 때리는 거구나. 다음 10번 봐보시죠. 자, B의 길이를 구하세요. 어, B의 길이. 자, 요거는 아까하고 비슷하긴 한데 지금 이 삼각형의 둘레가 이 접선 두 개하고 똑같다고 했죠? 18? 18. 그리고 한쪽이 그러니까 9죠? 여기가 2죠? 2죠? 이렇게 바로 나오죠. 감사합니다. 자, 뭐가 갑자기 휙 지나갔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를 모르니까 x로 잡는 거야. 여기도 x죠? 여기가 이제 6-x죠. 이렇게 6-x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같다. 1차 방정식 해주셔도 되고요. 요거는 암산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어떻게? 요 녀석을 얘가 대체하고 요 녀석을 얘가 대체하니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접선의 길이 2배하고 똑같다. 그게 18이었다. 하나가 9였다. 그러니까 여기가 2다. 그러니까 2다. 이렇게. 방법은 많죠? 11번 볼게요. 자, 11번이 이제 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그림이에요. 또 렉을 먹었네. 여기가 이제 와이파이 신호가 좀 약해갖고 미러링 좀 신호가 약해. 밖에 생각이 없네.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시죠. 자,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ABCD. 자, 여기가 8이니까 여기도 8이죠. 접선이 복사된다. 여기가 4니까 여기도 4죠. 근데 이 AB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요렇게 보조선 한번 그어볼까? 그럼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거 무슨 사각형? 직각사각형, 직사각형이 되죠. 자, 여기가 4입니다. 여기가 4입니다. 여기가 12입니다. 이 하얀색 길이 몇이죠? 1대 3이니까 여기는 루트 8이죠. 자, 요거 4대 12잖아. 1대 3이잖아. 숫자가 크잖아. 1대 3이니까 그 루트 8이죠. 루트 8인데 비례상수가 4니까 4루트 8이죠.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ABCD 둘레의 길이는 요 겉에 거 다 더해주시면 되죠. 자, 4 3개, 12, 20에다가 24에다가 4루트 18 더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2루트이니까 8루트 2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증명하셨던 그 원과 접선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물어봤었던 내심에서 많이 나와요. 자, 우리 내심은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발전 문제인데. 이 발전 문제 대다수는 다음 시간에 해보고 오늘은 한두 문제만 해보고 넘어가서 저기 서술형 문제 있죠? 그 과제 대체야.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준비되면 이제 그 교재 일주일에 일단 한 회차부터 시작을 해갖고 나중에 숙련되면은 일주일에 그 모의고 다 두세 개씩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 고등수학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 저기 고등학교 내신 산정 방법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 잠깐 얘기했었죠, 우리? 자, AB와 CD 사이의 거리는 현의 길이가 똑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수직 거리가 똑같겠네요. 이렇게. 음. 근데 얘가 수선이 이등분선이 되죠. 이렇게. 그럼 피타고라스를 하면 되겠죠. 49에서 25 빼면 24인데 24가 두 개 있는 거죠. 루트 24가. 이렇게. 그러면은 4번이 되겠네요. 원과 현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였고요. 자,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현까지 거리가 이렇게 세 쌍이 똑같네.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죠. 네, 공간 가능하시죠? 자, 원 5의 넓이는 자, 정삼각형이니까 요거 이렇게 수직이 뭐 이렇게 즐거워요. 뭐 지금 되게 조용했는데 어떤 코드로 이렇게 즐거움이 터진 거지? 신기하네. 자, 이렇게 여기 되고 자, 그 5의 넓이니까 반지름이 필요하죠. OD하고 OE 똑같고 자,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30도 특수각이죠? 1대 루트 3대 2. 자, 내가 사랑이한테 물어볼게. 6에다가 몇을 곱하면 반지름이 다 바로 나올까? 요 삼각형에서 6에다가 몇을 곱하면 반지름이 바로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바로 다 나온 반지름에다가 알제 곱하기 해주면 답이죠? 자, 동훈아 몇이죠? 아직 기대식 아직 안 됐나? 현민아 몇이죠? 모르겠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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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앞에 봐. 집중해봐. 지금 요 비율식을 제대로 아는 게 아라는 잘 모르겠고 아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고 준영이하고 서원이는 지금 정확하게 아는 것 같고 나머지는 모르는 것 같거든?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나 지금 오늘 이 설명만 지금 6번째 하고 있어. 자, 집중해서 들어야지. 1대 루트 3대 2잖아. 6이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이 루트 3이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취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비율인 2를 곱해주시면 된다고요. 요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6이 가지고 있는 비율 취소시켜서. 자, 그러면 그 제곱해서 파이 하면은 36에다가 3분의 4에다 파이 하는 거니까 48파이 4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마저 하고요.